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을장입니다. 안녕들 하셨죠? 저 역시 안녕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풀리고 있는데 이때가 정말 더 건강에 유의할 때입니다. 사실 제가 제 목소리가 좀 맛이 갔는데 감기 증상이 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꼭 주의하시고요. 이번 소개해드릴 현장은 동탄에 위치한 34평대 아파트입니다. 가족 구성원은 아빠, 엄마, 그리고 잘생긴 아들 3인 가족이 거주할 공간이고, 이번 집의 컨셉은 화이트와 우드 그리고 과하지 않은 빈티지함이 공존하는 컨셉입니다. 바로 가보시죠. 현관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에 신발장이 원래 있었어요. 그 신발장 뒤편에 있는 벽면이 비내력벽이었는데 비내력벽을 철거를 하고 또 뒤쪽 공간에 팬트리 공간이 있었어요. 사실 34평형대 현관에서는 이 정도 구조도 찾아보기 어려운데 구조 변경을 현관에 하니까 이렇게 공간이 넓어졌네요. 아파트 구조물이 비내력벽인지 내력벽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단위세대 평면도를 뽑아보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발장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벤치형으로 수납장을 제작해 드렸어요. 아기가 이렇게 앉아서 신발을 신는다면 뭐 좀 더 편하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앉을 수 있는 벤치가 있다면 아이들한테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바로 맞은편에는 전신 거울을 달 수 있도록 공간을 지금 마련해 놨는데, 천장 보시면 할로겐을 달아놨습니다. 이 할로겐이 거울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50cm에 1m 80cm 큰 전신 거울을 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현관 타일은 패턴 타일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넓은 현관에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딤석이라고 하죠. 신발을 벗고 이렇게 올라오는 이 부분까지도 패턴 타일을 시공해서 현관을 조금 더 넓어 보이도록 연출해 보았습니다. 현관을 들어오게 되면 왼쪽으로는 거실, 화장실이 있고 뒤쪽에는 아이방이 있습니다. 거실, 화장실부터 먼저 보실까요? 거실 화장실은 이제 아이가 있기 때문에 욕조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욕조용으로 제작을 해드렸고, 욕조만 있으면 뭐 샤워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유리 파티션도 같이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욕실 벽체는 60cm에 60cm짜리 포세린 타일을 시공하였고 바닥은 패턴 타일로 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욕실 집기들은 무광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였는데, 인테리어를 접하시는 분들이 이 색상을 조합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검정색, 화이트 이렇게 막 섞어 쓰는 것보다 그냥 가장 무난한 색상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욕실 공간에도 수납은 좀 많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변기부터 세면대까지 꽉 차게 플랩장을 제작하였습니다. 내부를 열어보면 칸칸이 선반이 구성이 되어 있고 왼쪽에 보면 콘센트도 있죠. 욕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충전 제품들을 수납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안에 매입해 드렸습니다. 욕실 천정을 보시면 환풍기가 있습니다. 제 영상에서 보던 것보다 굉장히 크지 않나요? 그 이유는 바로 환풍도 해주고 급기도 해줍니다. 빨아들이기도 하면서 내뱉어 주기도 하는데, 이 내뱉어 주는 바람이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습기가 가득 찼을 때 환기도 잘 되면서 따뜻한 바람까지 내주니까 더 뽀송뽀송한 욕실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사실 이 제품이 고가예요. 대략 뭐 40만원대 중후반 정도 되는데 기능 면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욕실 천정은 대부분 SMC 천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게 이제 시공도 간편하고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들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노솔이라는 자재로 시공을 해봤어요. 만져보면 단단하지 않고 연질 소재로 말랑말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PVC 비닐 시트예요. 젖지도 않고 습기에 강한 비닐 시트인데, 대신 이걸 시공하기 전에 목공 작업이 좀 병행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손이 많이 가긴 해요. 그리고 비용도 이제 일반 천정보다 비싸겠죠. 그럼 아이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입구방은 아이의 놀이방으로 꾸며질 공간입니다. 이 방에 베란다가 있었어요. 이 베란다 공간을 확장을 하면서 크게 쓸 수 있도록 시공해드렸고, 오른쪽 보면은 에어컨 배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에어컨 배관이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고객님께서 입주를 하실 때 에어컨 아마 사오실 거예요. 그 에어컨을 사오신 거를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달면 배관이 바깥으로 노출되는 게 보입니다. 그대로. 그거를 방지하고자 미리 확장 공사를 하면서 이 벽체에 심어 놓으면 에어컨이 시공되면서 이 벽체로 나가는 배선이 안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 선배관 작업을 인테리어 할 때 먼저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벽면이 벽지가 아닙니다. 미장 페인트라는 도료인데 돌가루를 내부에서 쓸 수 있도록 잘 교반해 가지고 석고보드를 먼저 시공해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칠을 하는 건데, 사실 미장 페인트라고
페인트라고 하면 굉장히 어두워요. 조금 밝은 미장 페인트를 원하셔서 화이트 계열의 이제 조색을 좀 섞어서 표현을 해봤더니 딱 정말 제 마음에도 들고 고객님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럼 거실로 한번 가볼까요? 기존 거실은 베란다가 있고 거실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을 확장을 하니 34평형대 거실이 아니라 40평대의 거실로 탈바꿈이 되었어요. 요즘 베란다가 있는 게 좋다, 없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들이 많으신데 뭐 이건 개인 차겠죠? 하지만 저는 거실은 좀 큰 게 좋은 것 같아요. 손님들이 놀러 오거나 뭐 가족 구성원들이 편히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커튼이 달릴 건데 이 내부에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나요? T5를 매립해 놓았습니다. 이 간접등만 켜놨을 때 조금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서 커튼박스 안에도 세심하게 매입등을 좀 넣어드렸고요. 확장이 되어 있는 이 공간에 6인용 테이블을 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테이블이 올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네요. 소파가 배치될 벽면입니다. 아이방에 시공한 미장 페인트로 포인트를 똑같이 주었고요. 화이트톤 거실에 과하지 않은 연한 그레이톤의 색상이어서 무게감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반대편에는 TV가 배치될 벽면인데 요즘 TV가 아닌 빔 프로젝트를 많이 찾는 추세입니다. 벽면을 도장으로 마감을 하면 빔이 출력됐을 때 영상이 더 깨끗하고 군더더기 없이 좋은 화질이 나오겠지만 이 현장에 대한 마감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페인트 질감이 나는 도배지, 실크질 벽지를 선택하였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벽지의 입자가 굉장히 고운 벽지입니다. 자세히 봐야지 아 이게 이 벽지에 패턴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미세한 페인트 질감을 표현한 벽지인데 사실 이 벽지가 굉장히 시공하기 어렵습니다. 입자가 작고 잘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도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도배를 하기 전에 밑작업을 하고 굉장히 꼼꼼히 해야지 이 작은 입자 바깥으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시공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 영상을 빌어서 고생해주신 이제 도배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실 천정은 요즘 많이 유행하는 라인등과 실링팬을 설치해 보았습니다. 이 라인등은 이 거실에서부터 주방까지 쭉 이어지는 일자 형태로 제작을 해 보았고 라인등 주변으로는 3인치 매입등을 시공해서 전체적으로 조도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라인 조명이라는 게 시공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전기 배선도 미리 조금 해놔야 되지, 그리고 목공 작업할 때도 이 사이즈에 맞춰서 천정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고 손이 많이 가는데 사실 이렇게 해놨을 때는 그만큼 값어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현장은 청고가 2m 한 35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리팬을 선택할 때 너무 이게 낮아서 과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높이가 낮은 실리팬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고 기존 천정과 단차가 대략 5cm, 6cm 정도가 나요. 그만큼 실링팬이 더 위로 올라가니까 과하지 않고 크롬 색상과 우드 패턴의 조화가 되어 있는 실링팬을 선택해서 전체적인 집 분위기랑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이번 현장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바닥재입니다. 처음 디자인 미팅 때 선택된 제품은 DM매종의 네이처라는 제품인데 자연스러운 텍스처로 표현된 강마루였습니다. 아쉽게도 품절 및 생산 지연으로 자재 수급이 어려워 급하게 오해하여 강마루가 아닌 원목마루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강마루의 균일한 패턴에서 벗어나 원목이라는 자연스러움이 주는 고급스러움이 집 전체적으로 무게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주방은 정말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공간입니다. 냉장고를 어디다 배치하면 좋을지, 아일랜드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일랜드 구성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기존 주방은 흔하게 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세탁실로 향하는 베란다가 있었고 주방과 중간방 가운데 생뚱맞게 베란다가 있었습니다. 세탁실로 향하는 베란다는 유지하고 생뚱맞게 있는 베란다는 확장 공사하였습니다. 확장한 공간에는 하부장을 기역자로 배치하여 밥솥이랑 오븐, 그리고 가스레인지, 그리고 주방에서 사용되는 집기들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부장으로 제작을 해드렸고 사실 냉장고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냉장고랑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같은 공간이나 같은 배열로 배치하고 싶었던 게 제 욕심이었는데 소비자분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김치냉장고는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세탁실로 향하는 베란다 앞쪽으로 김치냉장고를 배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드렸고 이제 냉장고는 정말 많이 쓰잖아요. 물도 꺼내 먹어야 되고 반찬들도 많이 꺼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일랜드 맞은편으로 자주 쓰는 냉장고를 배치하면 제가 처음에 가졌던 큰 고민거리가 해결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매 현장을 진행하면서도 이렇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패턴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디자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커다란 아일랜드를 원하셨기 때문에 개수대를 아일랜드 쪽으로 옮겨드렸고, 이 아일랜드 쪽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거실을 바라본다면 설거지도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개수대가 아일랜드 쪽으로 옮겨지면서 음식, 조리도구, 집기들이 질비해도 부족하지 않은 커다란 조리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싱크대 상판은 일반적인 인조 대리석 패턴이 아니라 마블 느낌의 패턴이 어우러지는 상판을 선택했는데, LG 하이막스에서 나오는 오로라 그레이라는 제품입니다. 문양이 이 대리석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천연석 같은 느낌이 들고, 상부장은 화이트와 우드 패턴 투톤으로 설계를 해드렸고, 플랩 장식으로 위로 여는 타입입니다. 요즘 오픈 선반들을 많이 인스타나 이런 데도 보셨을 텐데 자주 쓰는 그릇들을 수납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벽체는 하부에는 대리석인데 이 상부는 미장 페인트입니다. 아까 전에 이 소파 벽에서 쭉 이어져서 이 상부장이 들어가는 공간까지 똑같이 미장 페인트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전체적인 컨셉에서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주방 공간에도 미장 페인트를 접목시켜 보았습니다. 상부장 하부에는 T-파이프 조명을 매립해 놓았어요. 조리대를 쓸 때 도도가 닿지 않는 부분까지 환하게 밝혀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너장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대부분 이 부분이 어둡죠. 이 밑에 부분에 매입등을 시공했습니다. 어두운 공간까지 밝혀주는 효과가 있고, 집수광고까지 수납이 됐을 때 잘 보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왜 비워놨냐면, 외건 있죠. 저희 주방 쓰면은 끌고 다니는 카트가 있는데 카트를 넣어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코너 쪽에 있는 매입등 스위치는 바로 근처에 있는 콘센트에 연결을 시켜 놓았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세탁실인데 세탁실로 가볼까요? 세탁실로 나가는 베란다는 미닫이 형태의 샤시가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미닫이 형태는 단열 효과도 그렇고 방음 효과, 이런 여닫이 시스템 도어보다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샤시를 좀 줄이면서 단열 효과가 더 좋은 터닝 도어로 시공을 해드렸고, 유리도 24mm짜리 페어 유리를 사용해 드렸습니다. 좁은 세탁실도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계량기 때문인데요. 제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에 계량기가 있었어요. 세탁기랑 건조기를 위로 올리잖아요. 그 세탁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이즈가. 그래서 계량기를 이쪽으로 지금 이설 작업을 했는데, 고객님께서 가져오시려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일체형이었어요. 근데 그 일체형 세탁기가 이 공간 안에 들어가긴 해요. 근데 사람이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시공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실직 오신 기사님께서 이 너무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고르신 제품은 안 된다고 해서 계량기를 저쪽으로 옮기면서 구조 변경을 조금 시도를 했지만, 선택하셨던 제품은 시공이 불가능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세탁기와 건조기가 분리되어 있는 위로 쌓는 형태는 가능하다고 하셔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드레스룸으로 가볼까요? 중간방은 드레스룸으로 설계한 공간입니다. 수납장을 더 크게 제작하기 위해서 베란다 공간을 확장 모사하였고, 거울 도어가 있는 공간에 기존 북박이장이 있었는데 그냥 과감하게 철거를 해버리고 기역자로 연결되어 있는 북박이장으로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거울 도어를 이제 2개를 제작을 해 놓으니까 따로 이 방 안에 전신 거울을 배치할 필요가 없어서 공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 이 내부를 열어보면 안에가 이제 수납장입니다. 왼쪽도 수납장인데, 이 수납장이 이제 안에서부터 위가 좀 길죠. 청소기를 수납할 수 있도록 콘센트를 안에 매입해 드렸고, 붙박이장 내부는 고객님의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이즈가 대략 한 4m 정도가 넘는데, 이 정도면 3인 가족이 쓰시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왼쪽 벽면에는 기존에 쓰고 계시던 시스템 행거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시스템 행거를 배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 이런 옷방 같은 경우는 이제 가구가 어떻게 배치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정을 직부 타입이 아닌 매입등 타입으로 시공을 해 놓으면 가구 배치하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시스템 행거가 배치되고 오른쪽 붙박이장 이 사이에 공간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 이동이 가능한 아일랜드 서랍장이 배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이죠. 안방으로 가볼까요? 안방에는 3인 가족이 안방에서 취침을 할 예정이고요. 침대 헤드가 될 부분이죠. 미장 페인트로 똑같이 마감을 했습니다. 커트박스 내부에
간접등을 취침등으로 활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TV가 있었습니다. 안방에 배치를 하신다고 하셔서 침대에 누워서 볼 수 있는 높이 정도로 만들어 드리면 이 공간에 이제 TV가 배치됐을 때 이 콘센트랑 이 인터넷 단자가 보이지 않겠죠. 그러면 선 정리를 더 깔끔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설해 드렸습니다. 안방 베란다는 공간이 굉장히 커서 확장을 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다른 방들이 확장을 다 했기 때문에 안방 베란다는 그냥 남겨두시기로 하셨습니다. 확장을 하지 못하는 대신 이 안방 베란다를 카페처럼 꾸미고 싶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베란다의 기능이 수납도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깊은 수납장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열어보면 위에도 선반이 칸칸이 되어 있어서 크기가 큰 물건들도 수납이 가능하게 제작을 해드렸고, 왼쪽으로는 작은 미니 테이블을 만들어서 서재 공간으로도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벽면에 콘센트도 만들어놔서 간단한 전자제품을 사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카페 같은 분위기로 만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기밀성과 단열성입니다. 베란다로 쓸 거기 때문에 보일러 배관을 신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존에 있던 창에 발코니 창을 하나 더 뗐고, 그 천장과 벽면 그리고 이 수납장 뒤쪽으로도 단열 공사를 정말 꼼꼼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페로 활용을 하셔도 절대 춥지 않은 공간이 만들어진 거고요. 오늘 기온이 영하입니다. 하지만 이 베란다 공간이 정말 이렇게 춥지 않은 걸 보면 단열 공사가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안방에 위치하고 있는 화장실도 보실까요? 기존에 있는 안방 화장실은 이 샤워 공간이 유리 부스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워를 하면 물때가 굉장히 많이 끼겠죠. 사실 이렇게 해도 샤워를 하면 물이 튀긴 해요. 하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타일 파티션을 만들고 유리문을 따로 제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이 벽치를 제작을 했습니다. 매입 선반을 만들어 드렸고, 이 매입 선반을 만들면서 이 샤워 수전도 매입을 했어요. 이 벽면에. 그래서 샤워 뭉치가 이 벽면 안에 들어가 있고, 배관을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천장까지 매입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일반 수전에 비하면 이 매입 수전이 훨씬 더 비싸요. 하지만 시공을 해놓으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실 겁니다. 거실 화장실과 동일하게 환풍기는 환기와 열풍기 두 가지 모두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열풍기로 선택을 해드렸고, 천정도 이노솔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샤워 구간에 LED 바를 넣어서 간접 조명이 나오고 있네요. 선반이 가능한 세면대를 찾아서 시공해드렸고, 이 밑에 이제 수건거리도 있어서 간단하게 핸드타월을 걸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좁은 화장실이기 때문에 수납장을 크게 제작하지 않았고, 거울은 터치식으로 센서가 작동이 됩니다.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이번 현장도 역시나 고객님께서 준비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쁜 현장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최대한 소통을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에 맞춰서 고객님들도 잘 따라와 주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영상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이 정 실장의 힘이 됩니다. 아자! 힘내게 해주세요.